반갑습니다. 마지막 단원 14단원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존재하지요. 사회문제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고쳐야 할 문제로 보는 현상을 사회문제라고 합니다. 사회문제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인간 사회가 뭔가 수정되어 가고 개선되어 가야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통용되어 왔던 어떤 현상을 사람들이 이것은 사회 문제다. 문제 상황이다라고 인식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현상은 이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남녀차별이라고 인식 못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 남녀차별인 것 같아. 라고 사회 문제화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 문제의 존재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무엇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고쳐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 사회가 발전적인 사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후퇴하는 사회가 될 것인지가 결정될 수 있겠죠.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 통합과 사회 발전에 사회 문제라는 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문제가 있어요. 인구 문제. 인구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인구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방향. 하나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서로 반대되는 문제가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야? 네,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인구가 늘어나는 문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높은 출산율과 길어지는 수명은 의학의 발전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심해요. 후진국이나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 개발도상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 그래서 아프리카나 인도나 중국은 인구 규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나 이런 국가들은 출산율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빈곤과 식량 부족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오기 힘들어. 아프리카 국가들 보세요.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데도 계속 자식들을 10명씩만 낳아요. 왜 자식들을 그렇게 많이 낳냐면 자식이 곧 재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많은 인구들이 도시로 인구 집중 현상을 보여서 도시 문제도 같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세계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데, 문제는 선진국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선진국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부양하거든요. 사회 구조상으로. 그런데 부양해야 할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부양받을 어르신들의 수는 늘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국가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죠.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너무 낮아요. 지금 합계 출산율이 뭐냐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가임 기간 동안이라고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평생 동안이에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를 평균 낸 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2명이에요. 1.2명.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현재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몇 명을 낳아야 돼요? 봐봐. 아빠와 엄마가 자식을 낳잖아. 그러면 인구를 유지하려면 몇 명 낳아야 돼요? 산술적으로? 2명 낳아야 돼, 2명. 그런데 평균을 내보니 2명도 못 낳고 1.2명을 낳는다는 거야. 그러면 인구가 어떻게 돼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지금 전망치를 보면요. 아직까지는 그 고령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더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2025년부터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대요. 줄어들기 시작해서
2100년 정도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근데 5천만 명의 반토막. 그래서 2100년 정도에는 인구가 2500만 명 정도가 될 거다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100년 더 지나서 2200년쯤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되고 있어요. 지금의 합계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되게 심각한 문제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강대국들도 인구가 막 몇 억씩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1000만 명 이하로 내려간다면 우리나라 국력, 우리나라의 경제력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급속하게 고령사회를 진입할 노동력이 부족하고 노년 인구의 노후 문제, 사회복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돼? 출산율을 높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출산율이 높아질 생각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노동 문제입니다. 노동 문제. 그래서 노동 문제는 말 그대로 노동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문제고요. 노동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실업 문제는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실업 문제라고 하고요. 노사 문제는 노동자와 사는 회사거든요. 노동자와 회사가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회사는 노동자를 그냥 부속품, 그냥 심부름꾼 정도로 보고 막 막대하고 노동자는 또 그것 때문에 막 경영자를 뭐라고 해야 되죠? 사장님을 물리쳐야 될 적으로 보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나아가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회사가 어려워지고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고 이런 노사 문제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임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너무 낮을 뿐더러 기업가들이 그 임금을 주는 데 있어서 갖가지 차별을 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별을 두고 또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 간의 임금 차별을 두고 그래서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임금 문제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인간 소외 문제는 뭐냐면 그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기계처럼 부속품처럼 되어 있어서 계속 그 업무만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봤잖아요. 거기 계속 나사만 조이다가 찰리 채플린이 결국 미치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 말하는 기계와 표준화된 업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 업무 때문에 인간이 결국에 그 노동의 주체가 되지 않고 노동의 객체, 노동의 대상물이 되어서 소외되어서 결국에는 갖가지 정신적인 질환을 얻게 되는 그런 문제를 바로 인간 소외 문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노동과 관련된 문제여서 노동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환경 문제. 환경 문제는 우리가 앞선 단원들에서 많이 다뤘으니까요.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의 접근이 다 필요해요. 하나는 제도 개선. 어떠한 정책, 어떠한 법을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사회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사 문제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인식과 사업주들, 사장님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서 서로 협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노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의식 변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의식 변화를 너무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정치인들, 법조인들의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만 언급하고 이제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는 뭐냐면요.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가능성을 손상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의 행복을 위해서 지하 자원이든 뭐든 무한정으로 캐고 환경을 막 무한정으로 오염시키다 보면 우리 자식 때, 우리 자손 때에는 지구에서 살기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지구온난화로 인한 거나 또는 석유 석탄 고갈에 의한 거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세대에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손들, 미래 세대들이 행복하게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자연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그 개념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근데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됐는데 여전히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그거를 지켜나가는 게 힘들고 논쟁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해당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뭐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원자력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른 사회적 합의야 어떻게 그걸 없애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기술 개발이나 어떤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관련해서 기출문제 한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와 같은 변화가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작년도 고2 연합고사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합계 출산율 제가 아까 설명했었죠.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합계 출산율인데 지금 원래 1970년대는 4명이 넘었었는데 점점 떨어져서 지금 몇 명이에요? 2010년에 1점 몇 명. 아마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통계청이니까 우리나라 자료겠죠. 그렇죠? 합계 출산율 점점 떨어지고 노년 인구 비율이 늘어나요. 이거는 뭐예요? 고령화죠.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보세요. 저출산 고령화. 청장년층의 노동력 공급이 증가요? 아니죠. 우리 앞서서 살펴봤죠?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다 보면 노동력 공급이 감소될 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 되네요. 1번이 올바르지 않아서 답이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생 수 감소하겠죠? 저출산이 줄어드니까 2번. 3번 노년층을 위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노년 인구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4번 노년층 부양을 위한 복지 비용 부담이 증가하겠죠. 젊은 사람들의 복지 비용 부담 증가할 거고 5번 보육지원금 육아휴직 제도의 필요성이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육지원금이나 육아휴직 제도를 늘려야 돼. 그런 필요성이 증가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1번 고르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여기까지 해서 1단원부터 14단원까지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셨습니다. 단원에 따라서는 좀 제 설명이 너무 빠르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간 단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동영상과 학습지를 가지고 최대한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단원부터 14단원까지 동영상 학습지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모든 사회 2교과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